안녕하세요. 시를 쓰고 있는 권승섭입니다. 202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데뷔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동전을 꺼내려는데 단추들이 쏟아져 나왔다. 영문도 모른 채로 아 예쁘다 했다. 계산원에게 한 주먹 내밀자 이게 뭐냐고 소리쳤다. 아무리 뒤져도 멀쩡한 동전은 나오지 않고 주머니에도 지갑에도 온통 단추뿐이었다. 물건을 사지 못하고 돌아오다가 단추가 잔뜩 열린 나무를 발견했다. 작은 새가 열심히 쪼아먹기에 따라서 주섬주섬 모았다. 어느새 두 손이 꽉 찼고 강변에도 풀숲에도 온통 단추들이 뒹굴었다. 아이들은 모두 단추를 줍고 있었다. 왜 그리 열심히 모으고 있니? 다가가 묻자 아이들은 번듯한 집을 만들 거라 했다. 집에 돌아와 옷장을 여는데 단추가 떨어져 나간 옷들이 그득했다. 놀라서 멀쩡한 옷을 찾아 마구 뒤적거렸다. 빗소리가 들려왔고 창문을 여니 단추들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심지에 불을 붙일 때처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사흘이 지나도록 하늘에서 단추가 쏟아졌다. 휴교령이 내려졌고 창밖을 내다보아도 강가에는 더 이상 아이들이 없었다. 바닥에 뒹구는 단추를 주워 골똘히 바라보았다. 단추구멍 속을 들여다보자 어떤 구멍 속은 비가 내리고 어떤 구멍 속은 나무들의 열매가 주렁주렁했다. 과수원을 좀 더 오랫동안 살펴보았다. 라디오 소리가 들려왔고 풀벌레들의 즉흥곡이 이어졌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 수 없는 소란들이 모여 만드는 아름다움 다음에는 태풍이 이어졌다. 낙과들이 도랑을 뒹굴었고 나무들은 죽어나갔다. 썩는 냄새가 풍겼다. 백구는 문드러진 단추를 핥아먹었다. 단추비가 내리던 단추구멍 속에는 비가 더 거세졌다. 비 냄새로 온통 가득해졌다. 무덤처럼 단추들이 쌓여갔고 마을은 잠겼다. 어떤 단추구멍 속을 보아도 결말은 결국 폐허가 되어가는 것이었다. 번듯한 집을 만들 거라던 아이를 강가에서 다시 만났다. 긴 시간이 지나간 후였다. 훌쩍 자랐구나 말해도 아이는 대답 없이 쏟아지는 단추비를 맞고 있었다. 무릎까지 단추들이 차올랐다. 단추가 없는 겉옷이 펄럭였다. 아이의 곁에서 오는 바람을 다 맞았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지만 세상은 점점 잠겨갔다. 어쩌면 우리도 단추 속에 있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거라고 말할 수 있었다. 시를 처음 썼던 건 7살 무렵이었는데요. 그때는 당연히 시인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고 학교가 끝나면 종이에 시를 쓰고 또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영재학급 문예창작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때 시창작 선생님을 처음 만나서 시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예술고등학교 문예창작과에 진학하게 되었고 그때는 시를 전공으로 삼아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모이면 투구를 했던 것 같고 물론 시인은 어떤 경지에 도달하거나 어떤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하는 직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시를 쓰다 보니 어느 순간 시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또 시인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상태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은 없는데요. 그래도 습작생 시절에 좀 즐겨 읽었던 좀 시인들을 이야기해보자면 강성은 시인, 김행숙 시인, 또 신보선 시인, 이승훈 시인,
유병록 시인 같은 시인들을 좋아했고, 또 외국 시인으로는 메리 올리버 시인이나 이시키 마코토 시인을 좋아했습니다. 또 아고타 크리스토프의 소설을 좋아하기도 했고, 후안 마요르가의 희곡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제가 쓰는 모든 시들을 아끼고 또 모든 시들의 아쉬움을 느끼는데요. 그래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연작시 쓰기를 좋아해서 최근에는 이야기 연작들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인터뷰 전에 낭독했던 간단한 이야기라는 시도 제가 쓰는 이야기 연작 중에 한 편인데, 그 시를 가장 애정하는 시로 꼽고 싶어요. 잠깐 그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멸망에 관해서 생각을 하면서 썼던 시이고, 그 시의 도입부에서 보면 온 세상이 단추로 변해가고 또 단추구멍 속에도 단추의 세계가 있고 또 그 모든 세계들이 멸망해가는 그런 과정에 관한 시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어두운 시처럼 읽힐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좀 남다른 시이기도 하고, 시의 분량이 제법 긴 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좀 아직 끝나지 않은 시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뒷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장 아끼는 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딘가로 이동할 때 시가 잘 써진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저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는 것도 좋아하고 걷는 것도 좋아해서 뭔가 몸이 흔들리거나 어딘가로 이동할 때 항상 메모장을 켜고 시를 쓰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엿듣게 되고 또 관찰할 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로 쓸 소재들도 생기는 것 같고, 또 걸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나무나 꽃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세상의 일부분을 관찰하면서 또 시를 쓰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조용한 공간을 선호하지는 않아서 좀 어느 정도 소음이 있는 공원이나 또 야외 테라스 이런 곳에서 시를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제 이야기를 가장 많이 쓰는 편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썼던 일기들을 자주 펼쳐보거나 또 친구나 지인에게서 받은 편지를 토대로 시를 쓸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미술이나 연극을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시가 아닌 다른 예술 장르로부터 영감을 얻어오기도 합니다. 저는 시인이 직업이라고 느낀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를 쓰기를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들이 많고, 물론 시를 쓰면서 제 자신을 많이 깎아내기도 하고 제 스스로를 단련시키기도 했어서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저는 시를 통해서 제 자신을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더 많이 알아가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시를 참 잘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터뷰나 강연이나 낭독회에서 가장 제가 받기 어려워하는 질문이 슬럼프에 관한 것인데, 시를 쓰면서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서 늘 즐겁게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오랫동안 즐겁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시를 쓰는 저를 잘 조절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 면이 시를 오랫동안 쓸 수 있게 만들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그만두고 싶은 순간은 없었고, 아무래도 현실적인 고민들에 부딪히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은 어떤 취업을 준비하거나 현실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것에 비해 저는 계속 문학 공부를 오랫동안 해왔고 시 공부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계속 시를 쓰는 것이 맞나 하는 어떤 고민이나 걱정도 있었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를 쓰는 일이 제가 받은 어떤 하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써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시를 읽으면서 시의 여백이나 울림이나 고요함들을 좋아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시대가 뭐든지 빠르기도 하고 영상물들도 넘쳐나고 사람들은 더 자극적인 걸 원하잖아요.
그것에 비해서 시는 되게 반대편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지루한 장르이기도 한데 그 지루함을 견뎌내고 마지막 문장에 도달하면 얻게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하나의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풍경이 될 수도 있고 그 시의 뼈대를 이루는 감정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잔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마지막 순간에 얻게 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시가 가지는 미덕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의 의미도 참 많이 바뀌었는데요.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했다가 든든한 나무 같기도 했다가 또 날씨 좋은 날의 햇살 같기도 했다가 지금은 스노우볼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시를 많이 아끼고 저에게 되게 소중해서 먼지가 쌓이면 닦아주기도 하고 또 행여 부서질까 가끔씩 꺼내보고 또 흔들어 보기도 하는 그런 존재처럼 저에게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스노우볼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리 속에 작은 세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한 편 한 편의 시들이 스노우볼 속의 세계와 닮아 있다고 느낄 때도 있고 스노우볼의 유리처럼 제가 쓰는 시들이 제가 시를 쓸 때의 마음들로 잘 보호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독자분들에게 각각 다르게 읽히기를 바라는 편이에요. 저는 시를 읽을 때 기분이나 상태에 따라서 시가 다르게 읽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같은 시라도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다양한 해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 데뷔작인 묘목원이라는 작품도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 데뷔작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 해석들을 보면서 저는 보람을 얻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 시를 다양하게 분석해 주시고 또 다양하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랫동안 시를 써올 수 있었던 건 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시를 계속 써나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시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물처럼 오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 마음을 아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